부가가치세 클릭하시고요. 다음 자료에 의하여 2021년 1기 예정신고기간에 신고서 작성하시오. 과표 같은 건 생략을 한다. 부가세 신고서를 클릭하시고요. 1기 예정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이에요. 이 빈 공간에 최선을 다해서 찍어줘라 이 얘기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2,75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VAT 포함 3번 란에 2,750만원이 부가세가 포함된 거니까 여기다 2,500만원에 250만원 이렇게 해서 두 개 더하면 2,750이죠. 2,750을 1.1로 나누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얘가 19번 란에 신용카드 세액공제는 없지만 뭐라 넣어줘라 그랬어요. 2,750만원 이렇게. 채점 기준은 아니에요. 2,750만원 여기다 넣는 거는. 현금 매출 220만원 VAT 포함. 이는 전액 현금 영수증 미발행이고 의무 발행 업종은 아님. 그러니까 얘는 준빙이 없는 거죠. 기타에다가 여기다가 220만원 VAT 포함이니까 200만원 20만원 이렇게 따로 들어가는 거죠. 무준빙이기 때문에. 준빙이 없는 거기 때문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2억 5천만원 VAT 별도. 이 중에 공급가액 3천만원 2월 15일 발급 시기를 경과하여 3월 20일에 발급하였다. 지연 발급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지연 발급이. 그래서 여기다 2,500만원 그러면 2억 5천만원 그럼 2,500만원의 세금이 나오죠. 그런데 이 중에 3천만원은 2월 15일 거래면 3월 10일까지 전자세금 계산서 교부가 돼야 되는 거죠. 3월 10일까지 다음 달 10일까지가 발급돼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근데 늦게 발급했으니까 지연 발급 가산세가 물려지는 26번 란에 따라왔죠. 26번 란 클릭했죠. 62번 란에 가보면 지연 발급이라고 보이죠. 지연 발급. 여기다 3천만원 넣어주면 돼요. 3천만원. 그러면 알아서 30만원이 잡힌다 이 얘기예요. 매입 내역. 공급가액 1억 8천만원, 부가세 1,800만원. 이 중에는 업무용 소형 승용차 2,500만원, 부가세 250만원, 기계장치 1,3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그랬으니까 2,500에 1,300을 더해서 3,800만원은 보정자산에 대한 매입이에요. 3,800만원은 보정자산에 대한 매입이에요. 3,800만원은. 3,800만원 380만원은 보정자산에 대한 매입이에요. 그러니까 소형승용차와 기계장치는 고정자산이라 이거죠. 그러면 1억 8천에서 3,800을 뺀 나머지 1억 4,200 1,420만원 이거 두 개 더한 게 1억 8천이에요. 1억 8천 나왔죠? 그 중에 고정자산 뺀 거예요. 따로. 그리고 일반 매입에다가 1억 8천 중에서 빼고 1억 4,200만 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면 안 되는 이유가 승용차는 공제를 못 받는 거죠.
승용차 부분은 2,500만 원은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공제받지 못하는 데다가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16번 란에 클릭을 해서 50번 란에 클릭을 해서 승용차 부분 2,500만 원, 250만 원 얘는 공제가 안 되는 불공매입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시면서 저장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찍어라 이 얘기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일기 확정기간에 대한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이건 해본 거예요. 처음에. 서식 맨 밑에서 세 번째.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 따라왔나요? 여기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 따라왔죠? 4월부터 6월. 그냥 찍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세 개를. 4월 15일 F2 한세 모터스 그대로 찍어주시면 돼요. 승용차 차량 운반고 3천만 원에 300만 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찍으면 돼요. 4월 8일 F2 한세기계 기계장치 2,500만 원에 250만 원. 4월 30일 에어컨 한세전자 에어컨은 비품이니까 기타에다가 넣어주죠. 기타 300만 원에 30만 원. 이렇게 해서 3점을 준다는 거죠. 저장하시고 옆에 페이지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영업직사원의 김영수 씨의 수당과 8월분 자료를 급여자를 입력하고 불러오는 자료 무시하고 사용하는 수당 이해 항목은 불호 체크하고 이행사항 신고서 작성하고 전월 미환급세액이 30만 원이다. 자, 원천징수 쪽을 클릭하셔서 급여자료 입력을 클릭하셔서 따라왔나요? 먼저 수당공제 항목을 클릭하시고 추가자료에 보니까 급여지급은 매달 말일이고 회사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식사를 제공하면 식대는 과세가 되는 거예요.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자가운전 보조금을 받고 있다. 이건 비과세가 된다는 거고요. 3세와 5세 자녀가 있다. 1인당 10만 원씩 육아수당을 주는데 비과세 육아수당 10만 원만 해당이 될 거란 말이죠. 기본급 박스에 보니까 쓰면 되고 상여도 있으니까 쓰면 되고 직책수당도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 월차수당은 없죠. 박스에 월차수당 식대는 얘는 비과세지만 부를 만들고 하나 만들어야 돼요.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여건 되고요. 야간근로수당 없으니까 야간근로수당 그러면 아까
식대를 과세로 하나 만들어야 돼요. 식대를. 여기 비과세기 때문에 안 쓰는 걸로 했기 때문에 식대. 여기 하나의 함정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 들어간 게 육아수당이 있죠. 육아수당. 육아수당. 비과세 넣고 F2 넣고 F2 넣고 육아라고 쳐봐요. 육아. F2 넣고 육아 치니까 육아수당이라고 10만원 나오죠. 여기서 F2 넣고 육아 확인. 육아수당. 자, 이러면 다 들어갔고 오른쪽에 소득세 나올 거고 지방소득세 나올 거고 다 나올 거고 학자금 없으니까 부고 혹시나 주차비, 상조회비 이런 거 나오면 여기다가 넣어주면 된다 이 얘기예요. 확인하시고 급여는 8월이고 8월 31일 날 지급한다라고 써 있어요. 박스에 8월 31일 김영수 기본급 180만원 상여 25만원 직책수당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식대 15만원 육아수당 20만원 국민연금 11만 2,500원 건강보험 85,750원 책 보고 찍을 수 있죠. 장기요양보험 9,870원 고용보험 2만원 소득세가 안 나왔는데 안 나왔을 땐 이렇게 문제 있는 걸 찍어줘요. 5만원 엔터 김현숙께 다 들어갔으면 전월 미환급이라고 박스 위에 세 번째 줄에 있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열어야죠. 8월달 엔터 치고 5만원 들어왔고 30만원이 전월 미환급이니까 왼쪽 하단에 30만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여기서 요구하는 사항이 끝난 거죠. 받고 저장하시고 2021년 6월 1일 입사한 장현성 연말정산 자료는 다음과 같다. 연말정산 추가 입력에 정근무지를 반영한 소득명세 연금저축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성하시오. 5월 말까지 다니던 직장에서 영수증 자료를 입력하고 관악구 오피스텔에 월세 계약을 했고 충족하고 있고 세대주이며 부양가족은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 장 넘겨서 정근무지에 대한 영수증이 보여요. 자, 따라하세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클릭 4번에 F2 이름 장현성인가요? 장현성 지금 커서는 여기가 있는 거예요. 여기 오른쪽에 정근무지는 여기다가 찍어주는 거예요. 소득명세 여기다가 몇 번 찍어본 것 같아요. 저번에 한번 찍어봤죠. 동전 주식회사 삼성전자 사업자 등록번호 245-81-22547 근무기간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
급여는 2천만 원, 상여 500만 원. 그래서 쭉 내려가 주면 우리 박스 맨 밑에 국민연금부터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영수증 맨 밑에 보면 쭉 내려오면 국민연금 98만 원, 건강보험료 80만 7,500원, 장기요양보험료 진하게 써있죠. 6만 8,700원, 고용보험료 16만 2,500원. 그리고 또 쭉 내려오면 여기 소득세를 찍을 때는 세액명세에 기납부세액을 찍는 136만 원을 찍는 게 아니다. 세모 표시되어 있는 거 빼고 32만 원 되어 있는 금액을 찍어줘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결정세액을 여기다가 써줘야 된다. 이 얘기죠. 지방소득세 32,000원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찍을 때는 결정세액을 찍는 건데 여기가 기납부세액이라고 여기 있는 기납부세액 136만 원 찍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연말정산 쪽으로 이제 다시 와서 보험료 세액공제니까 이쪽으로 와서 저축성 보험료는 안 된다 그랬어요. 저축성 보험료는 자동차 보험료 98만 원 여기다가 찍어주시고 교육비 대학원은 본인에 한해서 해주는 거예요. 교육비의 스페이스바 대학원 본인 교육비 600만 원. 우리가 여기 실무할 때는 된다 안 된다만 넣어주고 학습 필기할 때는 그 상세한 거 뭐 12% 15% 세액공제 이런 내용을 얘기하죠. 의료비 스페이스바 안경구입비 의료비가 되죠. 질병치료비 의료비가 되죠. 안경구입비는 50만 원이 제한이에요. 만약에 60만 원 써 있어도 50만 원까지만 계산해야 돼요. 우리가 본인 의료비에 500만 원, 신용카드 사용은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이쪽에 있질 않고 과표 밑에 있질 않고 이쪽에 가서 있다 그랬어요. 스페이스바 신용카드 1170만 원, 1170만 원. 의료비 지출 상관없어요. 신용카드와 의료비는 같이 되니까. 직불카드 153만 원. 현금영수증 120만 원. 자, 월세와 퇴직연금은 여기다 찍는 게 아니고 확인하시고 월세는 여기다 찍어줬죠. 우리가 계속 여기다 몇 번 찍었습니다. 임대인은 김민수. 주민번호가 470531 1535487. 유형은 오피스텔. 하단에 보면 돼 있죠. 6번. 대학 면적은 55제곱미터. 주소는 서울 관악구. 관악로 156. 개시일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월세는 600만원. 퇴직연금은 또 여기가 아니고 마지막 거 퇴직연금은 여기 들어오면 여기에 보면은 개인연금이고 여기에 들어와서 클릭을 하면 여기는 개인연금이고 여기 따라왔어요? 연금저축 1번에 따라와서 여기는 개인연금 연금저축에 대한 거고 여기는 퇴직연금 보이죠? 클릭하니까 1번 F2 우리은행 계좌번호 120-350-120 납부금액 120만원 이렇게 해서 퇴직연금까지 쳤습니다. 저장하시고